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제목도 잊었습니다. 내용만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데 어떤 꼬마 한 7살쯤 되는 꼬마가 이제 삼촌하고 함께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합니다. 경비행기를 타고요. 그런데 이 경비행기를 조종하던 삼촌이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면서 조종을 못하고 경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은 죽고 이 꼬마는 가까스로 살아나지요. 이제 이 사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꼬마의 아빠가 이제 대대적인 사하라 사막 수색 작업에 나서는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고 또 사막은 얼마나 넓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이 아이를. 그래서 나중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꼬마에게 일단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 사막의 생존법이라는 이 종이 전단을 수십만 장을 만들어서 일단 사막에다 뿌려놓자.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전단을 보고 가령 사막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있거든요. 불개미도 있고, 뭐 도마뱀도 있고, 방울뱀도 있을 수 있고, 낮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몸 체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등등등. 밤에 또 기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전단지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뿌리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아버지가 그 전단지를 다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에는 딱 3단어만 적습니다. I love you. 아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간다. 그 대목에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영화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아빠가 사막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이라는 전단을 만들었을 즈음에는 이 아이는 벌써 스스로 체득을 해서 사막에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불개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뜨거울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밤에 차가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이란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온다는 그 믿음,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 지난 주말 정말 대한민국은 기적과 같은 그런 생화안의 소식을 들었지요.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 광부 2분이 9일 만에, 정확하게는 22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그 일면 단독 기사를 보니까 2달 전에도 매몰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제1 수직갱도 지하 46m 지점에서 쏟아진 고운 모래 형태의 토사가 있었다. 이게 사고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광산에 지하 46m의 고운 모래 형태의 토사가 자연 상태로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광미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아연 4%가 포함된 원광석을 분쇄를 해서 이것을 아연 포함 46%의 정광으로 순도를 이제 높이는 과정에서 아주 고운 이 분말 형태의 돌가루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가루는 원래는 물에 섞어서 지정된 장소에 야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을 유해물질을 섞어가지고 이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갱도에다가, 폐갱도에다가 일부러 매립했다. 뭐 이런 고발이 있었답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톱은 살아야겠다고 버티니 사라지더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이 작업자였던 그 박장건 씨입니다. 이분 56살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작업조장 박정하 씨와 함께 출입구 쪽에 쌓인 돌멩이와 토사를 괭이로 3일간 치웠다. 매몰되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에 팔다리가 얼어붙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살아야겠다고 버티니 사라지더라. 이제 이분은 그 회사에 입사한 지 4일 만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사고 당시를 또 증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는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붕괴되기 시작했다. 경험이 없던 터라 이성마저 마비되더라.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광부 경험이 풍부한 작업조장 박정하 씨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식수 4리터와 커피 믹스 15개를 소지했었다. 커피 믹스를 하루에 1개씩, 심하게 허기지면 하루에 2-3개를 물에 타서 마셨다. 커피를 끓이는데 마침 현장에 있던 커피포트를 사용했다. 장작불을 피워 커피포트를 물 위에 올렸더니 플라스틱은 모두 타고 스테인리스 용기만 남았다. 이 용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 커피로 허기를 달랬다. 그런데 커피 믹스와 마실 물도 고립 3일째에는 바닥이 났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플라스틱 통에 받아 필요할 때마다 마셨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줄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 그러니까 이 병아리 새끼가 달걀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면 어미가 겉에서 쪼아주지만 안에 있는 병아리 새끼도 같이 쪼아야만이 그 껍질이 제대로 깨진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매몰 광부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기 증언하는 것처럼 돌멩이와 토사 이런 것들을 안에서 계속 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는 66대인가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파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파들어가고 안에서도 밖을 향해서 뭔가를 파는 그런 노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만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살아야겠다고 버티니 사라지더라, 이 말을 들으니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지하 갱도에 매몰되어 있던 광부도 그러했을진데 바깥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팍팍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기적의 생환을 한 광부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그 삶을 생명의 끈을, 그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튼 그 생존의 3대 원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게. 두 번째는 물과 영양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을 텐데요. 생존 유지, 생존의 의지. 난 반드시 살아나간다. 살아야겠다고 버텨야 된다. 그래야 사라질 수 있다. 이제 지하수와 공기가 있는 공간을 찾아 대피를 했고, 비닐 텐트를 치고 어깨를 맞대며 보온을 했고, 이제 밖에서는 군의 천공기 등을 포함해서 총 68대의 장비가 투입이 됐고, 그래서 날마다 30에서 60m씩 진입로를 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탈출을 했던 동료 광부 5명도 다시 들어가 이제 구출 작업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이 인터뷰를 보니까 죽는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는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사하고 며칠이 안 된 동생은 당황하고 놀라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면 안 되고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마지막에는 헤드랜턴, 이 모자에 있는 그 불빛을 앞으로 쏘는 랜턴이 달려있죠. 그 배터리까지 바닥나면서 둘은 다시 암흑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절망감이 몰려와 동생과 부둥켜 안고 우는데 어디선가 발파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불빛이 보이면서 형님! 하는 소리가 들리며 구조팀과 마주쳤습니다. 941승이라는 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참, 마지막 불빛이 사라졌을 때 이제 이런 곳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증언이 한결같습니다. 절대 암흑, 절대 암흑. 우리가 자신이 사는 집에서 밤에 불을 껐을 때의 그 캄캄함은 절대 암흑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라도 창으로 새어 들어오지요. 절대 암흑.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기 손을 바라봐도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그 낌새조차 알 수 없는 그 절대 암흑. 또 하나는 절대 무음, 절대 무음, 절대 정적. 이것이 무한 공포를 몰고 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 20년 경험을 쌓은 이제 조장이 있었고 대응 매뉴얼을 또 잘 지켰고, 그래서 괭이로 이제 안에서부터 이 돌멩이를 파냈었기 때문에 구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점. 여기서 이제 매뉴얼은 공기가 흘러 들어오는 쪽으로 대피를 해라. 물이 흘러 들어오는 쪽으로 대피를 해라. 주위에 잡을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서 공간을 이용하라. 뭐 이런 거였답니다. 그 지하 190m 그 갱도의 평균 온도가 14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면 견딜 수 있지만 일주일 이상 장기간이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온도가 14도다. 그래서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모닥불도 피우고 서로 어깨를 이렇게 맞대고 부비면서 이제 체온도 유지하고 비닐로 천막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에 차가운 물이 몸에 닿지 않도록 바닥에 이제 패널도 깔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부 두 분이 찾아간 그 대피 장소가 여러 갱도하고 연결된 인터체인지 같은 곳이어서 약 3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존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아간 것이다. 이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놓기라도 한 건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제 이분들이 쓴 그 마지막 막장에다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물품들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커다란 나무 판자, 톱, 산소 용접기, 평소에는 주변에 잘 안 놔두는 물건이라 이런 거죠. 톱으로 나무를 잘라 기둥을 만들고 비닐을 둘러서 움막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움막을 둘러칠 비닐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믿지 못할 순간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막장에 비닐을 가져다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누군가 쓰다 담은 비닐을 놓아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돌아오신 두 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강경성 산업정책 비서관을 보내서 입원한 병원에 이제 광부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 쾌유를 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보낸 이 강경성 비서관은 아버지가 광부였답니다. 경북 문경 출신인데요. 서울 수도 전기공고 그리고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참으로 뜨거운 희망을 줬다. 감사한 기적이다. 정말 고맙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양창선 씨. 자,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1967년 충남 청양 구봉광산 매몰사고 보름 만에 생還했었습니다. 양창선 씨. 다 기억나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1982년 강원 태백광산 배대창 씨 광부 4명. 이때는 14일 동안 갇혀 있다가 생還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제가 편집국의 국제부장 시절이었는데요. 지금부터 12년 전 2010년 칠레의 사노세 구리광산에서 33명이 지하 700m에 고립됐다가 1600여 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 700m. 이 매몰된 광부들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작업부터가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굴착기로 뚫고 들어가야만, 어디를 구멍을 내야만 이 광부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가. 700m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중국에서도 뭐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1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뜨겁고 감사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뉴스였는데 저도 그 두 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매뉴얼, 당연히 매뉴얼 덕분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돌아간다는 그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서 나의 동료들이, 국가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